사로잡힌 시선,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함께합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이번 주 황출세에서는요, 여야 대선 주자들의 정책 공약을 집중 조명하는 대선 후보 빅4 캠프 브레인의 길을 묻다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은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선 캠프의 정책 브레인이자 이른바 기본 시리즈 설계자이죠. 이한주 경기연구원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한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그 마이크 쪽으로 좀 이렇게 마이크를 좀 돌리셔서 말씀하시면 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이한주 원장님은 이재명 경기지사와는 그 30년 지기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인연이십니까?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 네, 성남에서 만났고요. 예. 제가 가천대학교에 한 30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여기다 보니까 예전에 가천대 학생들 학생운동하다가 이제 문제가 생긴 변호도 해주고 우리 가천대학교 교수협의회 자문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17년 대선 때 그다음에 18년 도지사 선거 때 같이 정책 관련해서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캠프에 뭐 합류한 것도 그럼 뭐 자연스럽게 그냥 하신 거네요? 네, 뭐 이상하게 한다 안 한다 소리도 없이 자연스럽게. 예.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약자로 새바정 맞습니다. 출범했네요. 새바정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라는 뜻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새바정. 그러면은 자, 이 새바정 이제 출범하시면서 이재명 지사가 그 관련해서 뭐 과감해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데 보니까요. 정책 공약 방향성 실제로 그 과감하게 가시는 겁니까, 그러면? 정책이라는 거는 이제 그 과감한다고만 되는 건 아니지만 정책으로서의 자기 정체성 말하자면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그다음에 효과가 상당히 예측 가능해야 되고 정책이 집행 가능해야 된다면 지금까지 주저하고 안 했던 것이라고 하더라도 할 수 있겠다. 저희들이 세상을 바꾸는 정책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더니 아마 지사께서 본인의 행동이라든가 정책적인 결단 이런 것을 강조하시나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성 그리고 지속 가능성 한국 사회에 대전환 이런 세 가지 관점이 정책을 관통하면서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그 경기지사님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국민들 사이에 유권자들 사이에 하신 기본 시리즈로 이제 거의 이제 강의가 된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네. 그 가장 핵심적인 게 기본소득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항상 이 기본소득에는 논란이란 말이 따라붙고요. 네.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대규모 예산도 좀 들어가는 것 같고 걱정도 되고 또 한편으로 이게 너무 이제 또 대선판에서 중심 이슈가 되다 보니까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거치고 지나가야 되는 주제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기본소득 이게 핵심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이 기본소득은 영어로 UBI, Universal Basic Income, 그러니까 국민 누구나 자격 심사 없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 또는 정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한테 모두에게 얘기할 때 전 국민 UBI라고 줄여서 말하고 이제 범위를 한정할 경우 예를 들면 청년, 노인, 아동, 장애인 이렇게 할 때 줄여서 이것들을 우리가 부분 혹은 범주적 UBI 이렇게 부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7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민선 6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재명 시장께서 민선 5기 시장을 마치고 이제 민선 6기에 당선이 되셨는데 당선되자마자 고민이 좀 깊었어요. 한 2달 여유는 있었는데 민선 5기를 반성해 보면 성남이 딱 절반은 아주 오래된 구시가고 본시가라고 부르는데요. 또 절반은 분당 신시가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딱 진짜 멀리서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민선 5기 때 잘 된 거 못 된 거를 이제 평가하고 민선 6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무엇을 하지? 어떻게 하면 더 잘 되지? 라고 했는데 당시로서 가장 눈에 띄는 문제가 청년 문제였습니다. 예. 본시가에서 청년 문제. 본시가지의 청년 문제. 네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본시가의 재래 전통 상권이 거의 다 무너졌었습니다. 모란시장 같은 데 말씀하십니다. 예, 예, 네, 예. 네. 중앙시장, 모란시장 예, 뭐 예. 이런 데인데요. 예, 예. 그래서 이 본시가의 그 재래시장과 청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예. 이런 고민 속에서 나타나는 게 이제 청년 배당, 지역 화폐형 청년 배당 이렇게 예. 됐던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기반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동이라든가 기초연금 같이 기본소득 유사제도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색하지 않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실제로 이제 그 현실에서 네, 적용시켜둔 모델이기 때문에 네네. 이 공약은 현실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성남에서도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이미 성장공을 했고요. 예. 그 효과가 이미 여러 군데서 입증을 했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이것과 관련해서 매우 많은 연구들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위험도 있지만 그러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도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본소득 나오면 항상 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과 좀 비교가 되곤 하는데요. 이게 네. 어떻습니까? 뭐 간단히 봤을 때 뭐 대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완하는 겁니까? 개념적으로나 논리적으로 확대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확대 발전이요? 네, 네. 예, 예. 네, 소득 불평등이라든가 예. 이렇게 경제를 좀 성장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보면 유사한데 예. 그러나 이거는 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경제 전체를 좀 공정하게 가져가자. 그래서 공정을 통해서 기회를 부여하고 예. 그 기회가 혁신이 되어서 성장으로 가는 이게 이제 대부분 선진국들이 간 길이거든요. 예. 그 길로 정상 복귀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차이점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이제 지금 현 정권의 그 소주성과 네, 현실 인식인데요. 예.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현실 자체는 우리에게 당장 주어진 현실은 매우 절박한데 예. 그러나 우리가 크게 비교해 보자면 미국이나 독일이나 선진국들이 걸어갔던 길에서 보면 이 길들은 대개 한 그 GDP 성장률이 한 2%에서 한 4% 사이를 취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최근에 그 이하로 뚝뚝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2% 내지 4% 정도의 성장률을 유지하는 예. 그러면서도 경제가 공정한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한 제도 설계와 개념 정립이 좀 필요하다. 예. 이런 차원에서 기본소득이 공정의 차원에서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정의 차원을 방점을 두시는데 네네. 이제 아무래도 기본소득 하면 이제 그 예산 쪽이지 않습니까? 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네. 그래서 우려하는 시각이 제각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 기본소득 토지세 그다음에 탄소세를 신설해서 이걸 조달하겠다 이게 나와 있네요. 보니까 네, 네.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네네. 청년 기본소득과 국민 기본소득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예. 임기 말에는 국민 기본소득 100만 원하고 예. 청년 기본소득은 임기 초에서부터 예. 100만 원씩 이제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임기 말 기준으로 예. 보면 전 국민 기본소득에 이제 50조, 50조요. 예. 청년 기본소득에 7조 정도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75조로서 굉장히 큰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이제 세금들이 조금 필요한데 마침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이제 환경 문제라든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져서 예. 세계적으로 탄소세 도입은 이제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데 예. 부동산은 소유해서 투자하고 싶은 욕구와 그다음에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욕구와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부동산을 안정적이지 않게 하는 가장 큰 주범이 토지입니다. 예. 그래서 토지의 세금을 부여함으로써
토지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걸 토지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부분의 목적세 예. 특히 탄소하고 토지세는 교정성이 강한 이런 토지라서 여기에서 한 60조 정도가 들어오고요. 예. 그다음에 또 세수 조정이라든가 조세 감면 재조정 예. 이쪽에서 가능해서 저희들 계산으로는 크게 뭐 국민들과 합의는 해야 되지만 세금이므로 그러나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탄소세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탄소 중립 정책 이거와 사실은 좀 뭐랄까 이제 부딪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네 맞습니다.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 탄소가 한 7억 톤 정도 나오거든요. 예, 7억 톤. 예, 예. 네, 네. 이 7억 톤을 0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예. 순배출이 0으로 되는 것, 배출량과 우리가 없애는 것 이것이 이제 제로로 된다라면 그게 이제 넷제로라고 불려지는데 그런 세상이 되면 예. 우리는 아마 경제 체제를 완전히 바꾸었고 예. 그다음에 너무나 좋은 경제가 돼 있을 겁니다.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 좋아져 있고 생산력도 아주 늘어나 있을 겁니다. 이런 세상은 정말 환영하는 세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탄소세라는 게 저 재원 마련을 위한 차원만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시스템 전환을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임기 내 100만 호 이거 공약이지 않습니까? 네, 네, 기본주택에 불리는 네, 건데 네. 이것도 사실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그 봉이 김산달이라는 표현을 네, 쓰고 네, 예. 네, 네. 한마디로 뭐 현실성이 있냐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네.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네, 이게 이제 저희가 공공임대 택지를 공공임대로 가지고 있는데 공공택지가 나왔을 때 이거를 자꾸 민간에 분양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분양 물량을 좀 줄이는 것으로 우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거 지난번에 5.6 대책이나 8.2 대책, 2.4 대책 예. 여기에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를 했잖아요. 예. 이 발표된 내에서 공공택지 공급도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분양 물량을 좀 확 줄여버리고 예. 그다음에 이게 다 굉장히 좋은 자리들에 돼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벌써. 예. 그다음에 매입 임대 주택 물량을 또 공공택지로 전환하고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사업 이런 데서 임대 물량으로 이제 공급을 하면 예. 저희들이 100만 호 정도는 임기 내에 장기 공공주택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추가적으로도 이제 가능할 수는 있을 건데요. 저는 이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정부가 임기 중에 공공주택 100만 호 약속을 안 한 정부가 없습니다. 예. 근데 임기 끝날 때 보면 도로 아무 타불이 돼요. 왜 그러냐면 민간에게 팔아서 그래요. 자꾸요. 예. 이거 팔지 말아야 된다는 소리고요. 봉이 김선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좀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을 꼼꼼히 해보셨기 때문에 네. 주택 정책에 이제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실은 이 문제는 정권의 의지하고 결단에 따라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보통 전 국민 1,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 이렇게 표현하던데 이게 기본 금융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 기본 금융 좀 비판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오해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네, 이건 이제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예. 다른 나라에서 안 한다 이런 비판들이 좀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예. 다른 나라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다는 차원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그 서민금융을 지금 저희 서민금융원의 서금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것들을 규모를 늘리지 말고 교육을 통해서 이제 건전화를 하자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현재 17% 이상 살인적인 고금리 채무만 71조가 지금 우리나라 예. 됩니다. 그러나 71조. 예. 현재 서금원 실적은 5조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규모를 좀 늘리는 게 필요한 게 답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모럴 해저드가 있지 않겠느냐. 누구나 빌려주니까 떼먹지 않겠느냐 이러는데 그래서 일단 청년부터 시작하거든요. 예. 근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게 앞으로 굉장히 자기 살 길이 많이 있는데 살 날이 많이 남아 있는데 기본 대출 같은 것도 이제
연체가 된 빌릴 수 없어서 예. 그럴 리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내부 조사로서도 그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 상상 속에 있는 거죠. 이런 얘기들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시리즈에 대해서 사실 여야 양쪽에서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난이 나옵니다. 네, 예. 그렇죠.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국민의힘당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하고는 서로 예. 이제 경쟁하는 당이잖아요. 예. 국민의힘 당에서도 기본소득이 정강에 반영돼 있어요. 지난번에. 아, 예. 그다음에 기본금융이나 안심소득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말씀들 하고 계세요. 거기에서도. 네. 뭐 민주당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에서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데 기본자산이라든가 신복지 이런 것들 말씀하시잖아요. 예. 크게 보면 이런 것들이 현재 우리 사회가 코로나 이후에 전환 시대, 위기적 전환 시대에 돌입했다라고 하는 예. 그런 생각들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인식은 같고요. 예. 포퓰리즘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집단지성 시대잖아요. 예. SNS가 매우 발달했고 더더욱 발달하고 있어서 대중의 지적 수준이 정치가보다 못할까 하는 예. 생각을 한다면 예. 포퓰리즘이라는 말 이렇게 함부로 쓸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1호 청년 정책도 공개했지 않습니까? 네네. 기본주택 일부를 청년들에 우선 공급한다. 그리고 이제 앞서 발표했던 연 100만 원 상당의 청년 기본소득 정책 네. 의지도 강조를 했고요. 네네. 물론 이제 또 비판도 받습니다. 그 MZ 세대 푸심 잡기 위해서 너무나 네. 퍼주기식 공약 아니냐. 네. 예, 어떻게 이거? 네네. 지금 설명하시겠습니까? 청년들 저는 대학에 오래 있었는데 예. 청년들 보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외국보다 훨씬 고학력입니다. 예. 그런데도 취업 절벽입니다 지금. 예. 거기다가 결혼도 기피하고 그 결과일 수도 있는데 합계 출산율이 0.9도 안 되는 예. 극단적인 저출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청년 기본금융 속의 청년대출, 예. 그다음에 기본주택 속의 청년주택, 기본소득 속의 청년 기본소득, 청년을 다 집어넣었어요 사실은요. 예. 절박감이죠. 거기다가 이제 아주 작은 것도 많이 장치를 했거든요. 뭐 생애 1회 자발적 구직급여,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예. 학점비례 등록금 이런 것들을 많이 집어넣었지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의 청년들을 챙겨낼 수 있을까 하는 절박감들이 있습니다. 저희 예. 캠프에는. 네네. 청년과 아동을 공공재로 미래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미래의 관점에서 본다면 청년과 아동은 우리 사회 공공재라고 하는 관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청년에게 퍼준다라고 하는 것 표를 의식해서인 게 아니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퍼줄 수만 있으면 예.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캠프의 이한주 경기연구원장이었습니다.